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고 있어.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야. 호르무즈 해협, 다들 들어봤지?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이야. 이 작은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거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 근데 이 해협이 지금 사실상 막혀 있거든. 미국이랑 이란이 종전 협상을 시작했는데 재개방이 최대 쟁점이야. 협상이 잘 되면 기름값이 안정되고 실패하면 에너지 시장이 또 한 번 뒤집어져. 지금 전 세계가 이 협상 결과를 숨죽이고 기다리는 중이야. 전쟁 전에 하루 140척이 지나가던 곳이 지금 고작 14척이야. 90% 넘게 줄어든 거지.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140척이 14척으로 줄었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10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쪼그라든 거랑 똑같아. 그 도로로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다녔던 거야.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이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가 있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 오늘 그걸 낱낱이 뜯어볼 거야.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실태부터 유가 시나리오 그리고 수혜주까지 전부 뜯어볼 거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듣는데 막상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거든. 오늘 이 수업 듣고 나면 완벽하게 이해될 거야.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겨우 33km야. 여기로 하루에 2,1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 나라들이 수출하는 원유가 전부 이 좁은 해협을 통해서 나가거든. 여기가 막히면 중동 산유국들은 사실상 기름을 팔 길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의 70% 가까이를 중동에서 가져와.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 해협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곳이야. 한mor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해협이 막혀버렸어. 그 뒤로 2주간 휴전 합의가 나왔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가가 90달러대로 치솟았어. 시장이 얼마나 이 해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야. 이란 입장에서는 해협이 유일한 협상 카드야. 막혀있는 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쉽게 풀어주지 않으려는 거야. 휴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협을 지나간 바에는 14척뿐이야. 그것도 9척이 이란 연계 선박이었어. 사실상 이란이 다 통제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문은 살짝 열려 있는데 이란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자기 친구들 배만 들여보내고 다른 나라 배는 막고 있는 상황이지. 종이 위의 합의랑 실제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그래서 투자할 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고 실제 데이터를 봐야 하는 거야. 페르시아만에는 지금 화물선 900척이 꼼짝 못하고 대기 중이야. 이틀 동안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움직이긴 했는데 실제로 통과한 건 하나도 없어. 900척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잡히지. 부산항이 하루에 처리하는 선박이 대략 100척 안팎이야. 그 9배가 한 곳에 멈춰 서 있는 거야. 배가 묶여 있는 동안에도 운영 비용은 계속 나가거든. 선원 인건비, 연료비, 보험료, 하루하루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 게다가 일하는 배에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짜리 통행료를 매기겠다고 해. 혁명수비대가 개입하면서 기로에 설치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27억 원짜리 통행료를 낼 선주사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대부분이 운항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보험사들도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전쟁 보험료를 폭발적으로 올렸어. 통행료 말고도 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야.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다. 통행료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어. 협상 시한을 4월 18일로 딱 잘랐어. 지금부터 7일 남은 거야. 이란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야. 해협 통제권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7일 안에 뭔가가 결론 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육아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일단 육아가 어디로 갈지부터 짚어보자. 수혜주가 어디냐가 궁금한 건 이해해. 근데 왜 그 종목이 수혜주인지 이유를 알아야 진짜 투자를 할 수 있거든. 2교시까지 잘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야. 자, 2교시 들어간다. 육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별로 뜯어볼 거야. 육아 예측이 왜 어려우냐면 변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야. 협상 결과, 이란의 태도, 군사 충돌 재개 여부, 이 모든 게 얽혀 있거든. 그래서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지금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85달러 20센트야. 전일 대비 2.1% 빠졌어. 브렌트유는 88달러 50센트, 1.8% 하락이야. 두 가격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지? 이 WTI는 미국 기준 원유이고 브렌트유는 유럽과 중동 기준 원유야. 보통 브렌트유가 WTI보다 조금 더 높게 거래돼. 오늘 하락한 건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야.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들어오면 유가는 일단 빠지거든. 반대로 협상이 틀어지면 다시 치솟는 거야. 여기서 시나리오가 두 개로 갈려. 재개방에 성공하면 유가가 75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고 협상이 깨지면 100달러를 뚫을 수 있어. 75달러랑 100달러, 25달러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2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크게 다가와. 항공사, 해운사, 물류회사들은 유가 1달러 변동이 수십억 원짜리 비용 변화로 직결되거든. 골드만삭스의 팀 리어슨 에너지 리서치 헤드가 뭐라고 했냐면 재개방이 지연되면 유가 1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봤어. 목표가를 WTI 92달러로 제시했지. 골드만삭스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곳이 아니야.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 기관 중 하나야. 이 사람들이 92달러 목표가를 내놨다는 건 지금보다 7달러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2026년 중반까지 공급망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어. 단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불안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유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 연쇄 반응이 일어나 공급 차질이 유가를 올리고 기업 비용이 늘고 결국 물가가 뛰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야.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야.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물가 전체가 따라오르는 거지. 한국도 예외가 아니야.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 전기요금, 물류비, 식료품 가격까지 연달아 오르는 거거든. 우리 일상이랑 직결된 문제야. 지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단장으로 협상 중이야. 미국 입장은 분명해. 호르무즈 개방이 최우선이고 이란 핵봉쇄랑 연계시키겠다는 거지. 중립국인 파키스탄에서 협상하는 이유가 있어. 이란과 미국 모두 파키스탄과는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 완전한 대화 단절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 거야. 핵 문제와 해협을 연계시킨다는 게 핵심이야. 이란 입장에서는 핵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정리하면 시나리오가 네 가지야. 협상 성공하면 75달러, 지연되면 85에서 92달러, 결렬되면 100달러, 군사 충돌 재개면 110달러 이상이야. 지금 시장은 두 번째 시나리오, 즉 합의는 되지만 완전 개방은 늦어지는 쪽에 베팅하고 있어. 그래서 유가가 85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 재개하는 경우야. 그렇게 되면 110달러는 그냥 뚫리고 상단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시나리오를 절대로 배제하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야. 휴전 만료가 4월 18일이거든. 설령 합의가 돼도 기로의 제거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뉴욕타임스 추정으로는 5월 중에나 재개방 프로세스가 시작될 거래. 기로의 제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야. 바다 밑에 숨어있는 기뢰를 하나씩 찾아서 제거해야 하거든. 협상이 타결돼도 해협이 즉시 열리는 건 아닌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한두 달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투자 전략을 짤 때 이 시간 간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 트럼프는 꽤 빨리 열릴 거라고 낙관하고 있어. 반면에 한국투자증권 김정환 애널리스트는 재개방이 되면 정유 마진이 20% 개선될 거라고 봤어. 핵심은 재개방 시기야. 20% 마진 개선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야. 정유사 입장에서 마진이 20% 오른다는 건 영업이익이 통째로 달라지는 수준이거든. 이 두 가지 관점을 합치면 투자 전략이 나와. 재개방 시점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너무 늦으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을 테니까.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수혜주 지금 공개한다. 1교시에서 봉쇄 실태를 알았고 2교시에서 유가 시나리오를 뜯어봤어. 이제 그 흐름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볼 거야. 첫 번째 직접 수혜주는 정유 섹터야. 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가 열리면 원유 수입 비용이 내려가면서 바로 수혜를 받아. 한투증권 목표가가 32만 원이야. 지금 주가가 28만 5천 원이거든. 목표가 32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12%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거야. PER이 8.2배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다른 업종 평균 PER이 12에서 15배인 걸 감안하면 지금 정유 섹터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거든. 거래량도 25% 급증했어. 이미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야. S-오일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나 돼. 유가가 안정되면 원가가 줄어들면서 마진이 확 개선되는 구조야. PER 7.5배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지. 정유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쉽게 설명하면 이래. 원유를 싸게 사서 정제해 비싼 제품으로 팔면 되거든. 유가가 내려가면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고 제품 가격이 유지되면 마진이 커지는 거야. S-오일은 특히 중동 원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호르무즈 재개방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 중 하나야. 재개방 소식이 나오는 날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간접 수혜주도 있어. 해운이랑 조선이야. 현대미포조선은 LNG 유조선 수주가 늘어날 거고 페노션은 중동 노선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어. 특히 현대미포조선 거래량이 40%나 폭증했어. 왜 조선주가 수혜냐고? 해협이 봉쇄되면서 기존 항로를 우회하는 배들이 늘었거든. 우회 항로가 길어지면 그만큼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선박 발주도 늘어나는 거야. 페노션은 산업재와 에너지 화물 운송 비중이 높은 회사야. 중동 항로가 안정되면 운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PER 6.8배로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야. 반대로 조심해야 할 종목도 알려줄게. 한국석유는 탐사 생산 중심이라 유가가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아. 이미 3.2% 빠졌고 PER이 15배로 고평가 상태야. 왜 탐사 생산 회사가 유가 하락에 취약하냐면 원유를 캐내는 원가는 고정되어 있거든. 유가가 내려가면 판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비용은 그대로라 수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야. GS글로벌은 에너지 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증가해.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맞지 않거든. 정리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시 정유주 분할 매수, 중기적으로는 해운 조선 주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ETF로 분산하는 거야. 분할 매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상황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 한 번에 다 사면 타이밍이 틀렸을 때 손실이 커져.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사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장기 전략에서 에너지 ETF를 권한 이유도 있어. 종목 하나에 집중하면 그 회사에 특수한 리스크가 생겼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 여러 에너지 종목에 분산된 ETF를 활용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 섹터 흐름을 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에너지 섹터가 1.2% 빠지는 와중에 교실에서는 정유주 진입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어. 섹터 전체가 빠지는 날에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어. 그게 분석의 힘이야. 결과적으로 정유주에서 18%, 해운주에서 12% 수익을 실현한 학생들이 나왔어. 이건 운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한 결과야. 이 18%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 근데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80만 원 수익이야. 은행 이자로 몇 년 받아야 하는 금액이지.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어제 빠진 종목이 오늘 급등하고 오늘 올랐던 게 내일 폭락하기도 하지.
그래서 혼자서 밤새 뉴스 찾아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전담 애널리스트 팀이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개인이 혼자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혼자서 뉴스 보고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 정보가 늦으면 이미 늦은 거야.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다 움직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정보를 받고 판단해야 해. 다들 이번 호르무즈 해협 이슈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알려줘. 유가가 떨어질 것 같은지 더 오를 것 같은지 다들 생각이 궁금하다. 댓글에 의견 남겨주면 내가 직접 읽어볼게. 좋은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줄 수도 있어.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교실에서는 오늘 다룬 호르무즈 이슈 말고도 매일 시장 흐름을 분석해서 공유하고 있거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 같이 공부하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